여기에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제 src에다가 두시고요. 패키지 해서요. 자, 섹션 02. 이그잼 01 해서 언더바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적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래미컬 언더바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역시 mMain으로 이렇게 해서 메인 메서드를 체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바 fx 형태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익스텐즈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죠? 네, 상속을 받고 자, 추상 메서드인 자, 스타트 메서드를 자, 요렇게 자, 우리가 갖다 주고요. 그리고 이 오버라이딩 된 스타트 메서드를 제일 먼저 위로 올리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atic void main에서는 하는 일은 간단하게 launch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상속을 받았기에 우리가 launch를 여기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죠? 예.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사실, 라이프 사이클, 이닛을 호출하고 이어서 스타트를 호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트 메서드에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제가 vbox라는 컨테이너 페인인데요. 이것도 이제 컨트롤들을 배치하는 그러한 하나의 컨테이너 형태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vbox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떤 놈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vbox를 만들었어요. 그럼 vbox는 얘는 레이아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서 얘는 v가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의 약자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내가 레이아웃을 잡는데 버튼을 추가해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배치를 할 때 우리가 vbox를 많이 씁니다. 반대로 hbox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vbox하고 hbox는 아주 우리가 나중에 컨테이너 안에 또다시 또 컨테이너를 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box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컨트롤들을 배치해 나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hbox라는 컨테이너, 루트 엘러먼트라고 보시면, 루트 fxml이라고 보면, 자, hbox는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를 해 나가는 형태가 hbox입니다. 아시겠죠? 네, 개념을 그렇게 잡아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vbox를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얘가 루트 페이지가 될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new 해서 vbox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vbox는 컨테이너 클래스에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방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왜 공사장에 가면 이런 컨테이너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컨테이너 안에는 밥솥도 있고 거기에 침실도 있고 뭐 공사하시는 분들의 소모 뭐 캐비넷도 있고 등등. 그래서 다른 컨트롤들을 또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크게 지으면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방이 또 하나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컨테이너라는 이 용어는 이제 컨트롤들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해서 컨테이너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컨트롤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이렇게 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트를 이렇게 V박스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 그럼 수직으로 일단 배치를 컨트롤들 시키겠다라는 건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루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너비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set pref width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블 값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500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면 이 부분이 바로 너비를 설정하는 width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set 뭡니까? pref 하이츠가 있죠, 그죠? 예, 하이츠는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 정도로 잡아주고요. 그래서 높이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컨트롤들을 배치를 할 때 내가 중앙 정렬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자 우리가 루트에서 점 set alignment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포스라는 이제 객체가 있는데요. 자, 포스 점 센터에서 열거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오메트리라는 좌표값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지에 이제 포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상수로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루트에 들어오는 즉 V박스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중앙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중앙 정렬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set spac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spacing에서 제가 여기다가 20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20픽셀씩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스페이싱은 우리가 뭐예요? 여백이고 공백이고 그런 뜻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 스페이싱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내가 버튼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필드를 넣고 이렇게 수직으로 쌓이면 이거 두 개가 컨트롤들이 붙어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간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20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픽셀만큼 요거 둘이는 떨어져서 보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는 코드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이거 어차피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세터라고 하면 set width만 하면 되지 왜 구태여 여기에 프리프라는 이게 이제 프리퍼런스의 약자인데요. 프리프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 원래는 이 V박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용자가 막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리사이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프라는 뜻은 이제 프리프 위드스라는 뜻은 뭐냐면 야 웬만하면 네가 이것을 보여줄 때 웬만하면 너비를 500으로 보여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좀 해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글자를 적는 라벨이 되겠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AWT를 선정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바 FX C내 컨트롤 패키지 아래에 이제 모든 컨트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라벨도 있고 버튼도 있고 뭐 텍스트 에리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AWT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자바 FX C내 컨트롤 패키지에 있는 라벨을 선택을 해서 라벨을 자, 요렇게 주는데 new 라벨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벨에다가 우리가 세터를 이용하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라벨의 글자를 설정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녕 하고 자바 fx 이렇게 제가 쳐보도록 하죠.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라벨 1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라벨의 내용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라벨에다가 이 글자를 설정을 했다면 폰트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셋 폰트 해서 폰트 객체를 주면 돼요. new 폰트 해서 사이즈를 한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O를 합니다. 역시 자바 fx에 있는 씬에 있는 텍스트 폰트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텍스트 폰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거는 글자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또 역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버튼. 역시 자바 AWT가 아니고요. 자바 FX 씬의 컨트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ew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역시 버튼에도 글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역시 그것도 set 텍스트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확인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이 글자를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버튼은 이제 우리가 리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는 우리가 이벤트 지금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람다식으로 자 우리가 버튼에 보시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setOn action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set on action이라는 게 여기 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보니까 이벤트 핸들러로 액션 이벤트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액션 이벤트는 고급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setOn 액션 했어요. 그런데 얘한테 가보니까요. setOn 액션이 이벤트 이렇게 있고 얘는 뭐예요? 액션 우리가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프로퍼티라는 속성 값에다가 이제 세트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뭡니까? 이제 가보면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메서드가 이거 아닌데 라이터블이 아니고 이벤트 오더 셋 액션 이벤트 setOn 액션은 원래 되는데요. 프로퍼티로 갔다가 프로퍼티에서 return on action object property on action property 똑같고요. 그 다음에 setter, getter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속성 감시할 때요. 모든 버튼들을 프로퍼티 형태로 속성을 이렇게 set하고 get로 이렇게 만들면서 감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 setOn action이라는 이 부분에서는요. 이 메서드는 버튼을 이제 실행을 이제 누르면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받는 게 이벤트 핸들러다,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new 이벤트 핸들러 해서 익명 구현 객체를 만들면요. 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에는 이렇게 추상 메서드가 한 개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요거 뭡니까? 함수적 인터페이스다, 그죠? 그러면 이 핸들이라는 메서드는 람다식이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익명 구현 객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람다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 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확인을 눌렀을 때 콘솔에다가 플랫폼 종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 run later 말고요. 종료할 때 우리가 exit 메서드 쓴다고 했죠, 그죠?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이벤트를 등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벤트를 등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를 등록을 하는데 이벤트 등록이고요. 하는데 얘는 직접 우리가
익명 구형 객체로 지금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V박스 컨테이너 하나 만들었고, 라벨 만들었고, 버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라라고 라벨이나 버튼을 위치해라라고 우리가 지금 위치값을 전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V박스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그냥 라벨 하나 만들은 거, 그냥 전기밥솥 하나 사왔다면 컨테이너 밖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스레인지 사왔는데 가스레인지 안에다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넣지 않고 밖에다가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여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루트 해서요. 루트 해서 점해서 get children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children 자식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return 타입이 뭐예요? observable list입니다. 역시 얘도 리스트 계열이고요. 노드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로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거를 컬렉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딴 내용은 없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루트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이러한 컨트롤들이 전부 다 노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드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getChildren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얘가 리턴하는 observable이라는 observable list 얘를 자바 fx collections 패키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이제 컬렉션 다시 배우게 되면 컬렉션도 역시 자바 유틸 밑에 보면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observable list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에 node라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루트 컨테이너한테 즉 컨트롤 시프트 O 하죠. 예, 자바 fx. 그래서 루트 컨테이너한테 V박스한테 너희들 자식들 이제 내가 줄 테니까 그거 자식을 배치할 곳을 열어줘. 그래서 이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자 리스트라는 연결 통로를 이용을 해서 add를 합니다. add를 해서 노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자 라벨을 하나 넣어보고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밥솥을 컨테이너한테 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 add 하고 이번에는 버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add까지 두 개가 되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요렇게 지금 위드스가 얼마죠? 500이다. 그죠? 그죠? 하이츠는요? 300이다.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리고 센터로 중앙 정렬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라벨이 여기에 추가가 됐으니까 라벨이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서 안녕 자바 fx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배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셋 스페이싱에 의거해서 20픽셀만큼 띄우고요. 띄우고 다시 버튼이 들어가겠죠. 그죠? 버튼이 들어가서 버튼이 이제 확인이라고 딱 뜨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하나의 이게 이제 장면이 만들어졌다. 그죠? 우찌저찌 됐든 간에 컨트롤 두 개밖에 없고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만들어졌다. 그죠? 네. 그럼 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씬 객체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물론
위에 이렇게 get children 해서 이렇게 옵저버블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옵저버블 리스트를 통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리스트 점 get children 해서 get children을 get children을 children 왜 이래? get children 왜 없나요? 리스트가 아니죠. 루트죠. 루트.get children 이렇게 메서드를 얻어내고요. 어차피 얘가 리턴하는 게 옵저버블 어레이 리스트니까 여기다가 .add 해서 바로 여기다가 라벨 이렇게 추가해도 됩니다. 알겠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근데 가독성이 이게 좋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씬을 만들었으면 이제 씬 객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씬을 자 컨트롤 쉬프트 O 해서 했고요. 자 씬 객체를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뉴씬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씬이 지금 매개 변수로 루트 즉 장면을 받겠다라고 지금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장면 루트를 이렇게 대입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여기에 set 타이틀 윈도우 화면 좌측 상단에 나타나는 set 타이틀을 우리가 여기다가 스트링 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 메인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뭘 하면 돼요? 씬을 만들었으니까 이 스테이지에다가 이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씬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set 씬을 이용을 해서 씬 객체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이 씬을 show 해서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F11번을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자 얘는 이렇게 화면이 올라옵니다. 그죠? 맞나요? 중앙 정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얘가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닫히고 플랫폼 종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귀찮다, 그죠? 굉장히 많다, 그죠? 내용도, 그죠? 예. 그리고 요거 하나, 이거를 람다식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람다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버튼에서 set on action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핸들이라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들 메서드가 보시다시피 뭐예요? 매개 변수 액션 이벤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들고 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생략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벤트 2라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벤트라고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구현부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한 줄이에요. 이렇게 한 줄이면 말씀드린 바대로 이 중괄호가 필요 없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줄이면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중괄호가 필요 없고 중괄호가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서 플랫폼.exit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우면 람다식으로 이제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렇게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등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한 줄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그죠? 똑같이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가 리사이저블 이렇게 해도 계속 여기에는 우리가 중앙 정렬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중앙에 정렬이 되고 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얘는
플랫폼 종료라는 걸 내가 여기에다가 안 넣어놨죠. 만약에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 줄 이상이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걸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비로소 플랫폼 종료가 뜨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적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예제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제의 목적은요, 1차적으로 먼저 스테이지가 무대라는 것이고요, 윈도우 창에 해당하는 거고, 그 스테이지가 설정이 되면 장면, 즉 씬을 설정을 해서 그 씬이 설정할 때 매개값은 통상 페어런트 클래스가 넘어오는데, 자 여기에 V박스를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컨트롤 T를 눌러보면 맨 위에 V박스 위에 누가 있어요? 페어런트 객체가 있다, 그죠? 예. 이 페어런트가 통상 씬을 나타내는 놈입니다. 노드는 노드라는 놈은 이 페어런트 객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모든 컨트롤, 모든 컨테이너, 모든 장면들은 전부 다 노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가 넘어오는데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위 컨테이너 클래스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페어런트는 추상 클래스였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컨테이너는 각종 컨트롤을 내용을 추가 배치를 한다. 이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디테일하게 보자 이거죠. 알겠죠? 자, 요까지 해서 하나 끊을게요.